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3월 30일 토요경마 이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월말 경마에서도 106배의 고배당을 승부경주로 강배팅으로 조져먹지 않았습니까? 그 싱그러운 타임의 퀸 오브 캠프 8번 11번 마번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6배짜리 월말 경마에서 두둑하게 챙겨 먹었는데요. 이번 주도 그렇게 고배당 승부를 볼 만한 레이스가 있는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있습니다. 고배당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12경주가 되겠습니다. 6, 8, 9, 연하나 열돌, 6, 8, 9, 연하나 열돌 승부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부 일꾼 1300m 별정 C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경주거리가 1300으로 펼쳐진다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마필은 여러 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안쪽에 있는 2번마 정문사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는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뚝심은 상당히 좋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마 금순이 스타라는 마필도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오바지를 하다가 깨졌는데 1월 20일 경주를 보면 1300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보였던 복귀 내용입니다. 5번마 페더럴캣이라는 마필도 문성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이빠이 강공인데 직전 1300m를 적응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성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선의권에 쫓아가는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죠. 9번마 플래티넘 유로라는 마필이 주행심사를 여러 번 치렀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주행심사를 여러 번 치른 것이 아니라 주행 불량기, 그러니까 결승선에서 사행을 하는 그 주행 불량기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2월 22일 경주를 보면 굉장히 빠른 선행력을 보였고 직전 경주도 선행을 나서는 그 과정이 그냥 사뿐하게 힙발이로 선행을 나서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실전에서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경주거리가 1300m라는 것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가 관건인데요. 우선 앞선에는 9번마 플래티넘 유로가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팔의 머리는 9번마 플래티넘 유로가 머리로 팔립니다. 하지만 1300 경주 거리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3번마 금순이 스타가 오늘 이편성에서는 조금 더 노림수를 두고 공략할 만한 마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3번마 금순이 스타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팔에 깜빡이로 팔릴 마필 외곽에 있는 9번마 브레퀸이 아닐까 싶어요.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노려볼 찬스였기 때문에 실전 막건으로 주목했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요. 이게 편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말이죠. 쫓아가는 전개로는 1월 13일 경주와 12월 2일 경주 보여줬던 내용으로는 선입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고요. 2번마 센토사라는 마필은 그동안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 레이스가 많았습니다. 강민이 이거는 뭐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 때마다 세게 쳐다보질 않았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정말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만큼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뭐 10월달 경주에서는 뭐 깜빡이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살아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만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마 센터사 깜빡이로 팔리지만 역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었고요. 6번마 삼해질주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2차권에 뭉쳐왔습니다. 거의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는데 편성 자체는 세질 않았어요. 앞말들만 뛰는 경주였고 8번마 그린신디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스타트 나오면서 진로가 좀 주춤주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끈기를 보였는데 늘어난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자, 여기서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마 천년의 비라는 마필입니다. 한 번도 실전 마건으로 공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좀 이렇게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는 뭡니까? 싱그러운 타임이죠. 싱그러운 타임을 놓고 퀸오브 캠프에 106배짜리를 승부박건 때리면서 그날 예상 상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라오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끝걸음을 보였어요.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1번마 천년의 비 드디어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근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막판 뚝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천년의 비를 승부 타이밍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2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외곽 게이트 하만식의 9번마 정문사랑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편성인데요. 9번마 정문사랑은 꺾고 갈 수 없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1300m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9월 30일 문화일보의 대상경주 그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선행을 나서고 차분하게 힘안배를 하고 1200을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10월 27일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깨졌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9번마 정문사랑의 선행을 견제할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옆에 10번마 애니포스1 정도가 또 순발력이 있고 안쪽에 있는 4번마 골드필드도 중속이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9번마 정문사랑이 여기서는 한 수 위의 선행력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그리고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선에서 한 바퀴 돈다. 9번마 정문사랑은 배당펄에 올 머리를 팔리는데 이건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착이 참 깝깝해요. 고만고만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최근에 복귀가 잡혀있는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3번마 컴플리트 쇼크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기분 러너 이런 놈들 배당판 바람을 불겠죠. 4번마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 그런데 여기서 최근 복귀 내용으로는 무조건 강하게 노려야 될 마필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5번마 완승무패가 되겠는데요. 직전에는 휴양 공백이 굉장히 길었어요. 1년 가까이 휴양 공백이 길어지면서 그냥 의지 자체는 없었습니다. 사실 스타트 나오면서 외곽으로 약간 좀 기대면서 좀 부딪히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주 깡바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마 완승무패는 이제는 힘이 찬 4살짜리입니다. 이게 휴양 전에 작년 3월달 경주 보면은 아예 바닥에서 놀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늦발하고도 끝걸음이 많이 살아있더라. 5번마 완승무패는 복귀상 강하게 노릴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마 정문사랑은 인정하는 충마고요. 9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에서 우선 관심만은 5번마 완승무패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문세영이 9번마 금화 메저스티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 텐데요.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편성상 9번마 금화 메저스티는 연투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주가 굉장히 느렸던 마필이에요. 주행심사 11월 2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은 11월 25일 날 1300m를 일부러 노리고 출전했는데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또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바닥을 쓸었죠. 1월 12일 경주도 보면 선두권 페이스가 빠르게 흘러가는 편성에서 그냥 쫓아가다가 끈기만 보였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문성으로 안전히 교체가 되니까
좀 늦었던 대하시가 살아나면서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결국 선행까지 넘어가면서 자력 이착을 버텨낸 거거든요. 그래서 9번마 그만 메저스티는 문성기소 제한장이다. 그리고 안쪽보다 외곽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6번 그만 메저스티는 동일거리 1000m에서는 꺾고 갈 수 없는 인기마입니다. 문제는 후착에서 어떤 놈을 붙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9번 그만 메저스티를 놓고 배당판에 빨갱이가 여러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주는 지저분하게 구멍수를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한방 내지는 뭐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압축 막건을 가져가야 될 텐데요. 5번마 위너 크라운이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2월 2일 경주에서 2착 입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5번마 위너 크라운이 깜빡이로 갈 텐데 문제는 이 마필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2월 2일 경주처럼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직전에도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외곽을 뺑글뺑글 돌다가 깨졌던 그 내용인데 오늘도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6번마 빅클래식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앞말들만 뛰는 경주긴 했습니다만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림이고 7번마 플라워 로드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좀 무리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넘어가다가 지구력이 부족을 드러냈습니다만 1300m였고 오늘은 줄어든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데뷔전에서 보면 안쪽을 파고 올라올 때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나쁘질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9번마 그만 메저스트를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차권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6번마 빅클래식과 7번마 플라워로드. 기본 막건은 9 넣고 6번, 7번 막건이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형경주입니다. 역시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대가리를 세워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오늘 토요일마 전반부 레이스가 대체로 인기마 접전 경주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반부, 중후반부로 넘어서면서는 혼전이고 또 배당이 낮을 수 있는 편성이 후반부에 이어지겠습니다. 7번마 레드블레이드라는 마필이 김영근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김영근 기수가 10월 20일 경주 기승했을 때에 그때는 강민이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 깨진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헛바람만 불다가 깨졌는데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변했어요. 완전히 살아난 걸음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초반 선행을 나서다가 일부러 붙들고 선행을 내줍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도 마지막에 우승 경합까지 하면서 널널하게 자력 이착을 차지했는데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좋았고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좋았고 순발력까지 보였고 7번 레드블레이드는 이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레드블레이드가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리는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입니다. 후착에서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려요. 여러 구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1번은 탄탄 이너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상황이고 2번만 원더풀 마린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공략하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그런데 매번 좀 가능성 보였죠. 12월 8일날 가능성 보였고 직전 경주도 2착 싸움에서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거고 4번마 천년에피라는 마필은 인기마로 팔렸을 적에 여러 번 꺾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보니까 걸음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 11번마 골드페릴라가 직전에 3차까지 왔는데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가능성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10번 골드페릴라나 안쪽에 2번마 탄탄이라가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마필 8번마 클린업 트리오라는 마필입니다. 1월 12일 경주를 보면 그때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2월 3일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쫓아가면서 거의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죠. 한 10m를 남겨놓고 덜미를 잡혔는데 경주 내기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직전에는 의외로
막 채찍을 대면서도 쫓아가질 못하는 그런 답답한 걸음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하지만 1월 12일과 2월 3일날 1300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의 경주력이면 여기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레드블레이드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후차권에서 싸움은 8번마 클린업 트리오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7번마 레드블레이드는 뭐 대가리 인정을 해야 되고요. 후차권에서 여러 것만 가져가서는 답이 안 나오죠. 우선 주목할 마필 8번마 클린업 트리오 7번, 8번 7번, 8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혹은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성희 5번마 선 오브 썬더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죠. 최근 3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 걸음이 좋고 또 문세영 기수가 제한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배당판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5번마 선 오브 썬더 이번에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강하게 노렸어요. 10월 23일 날 충마로 놓고 13.6배 적중했고 1월 27일 날도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5번마 선 오브 썬더를 충마로 놓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 끝걸음의 여력감은 전혀 없었거든요. 직전에는 정말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도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선두권에서 최적 전개, 꽃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3번마 플라잉 조이가 직전에 선 오브 썬더와 같이 뛰면서 졌죠. 하지만 직전엔 1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선행을 나서면서 힘을 많이 썼던 내용이고 오늘은 3번 게이트 선행이면 이거는 다시 뛰면 선 오브 썬더도 이길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이런 인기마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마가 지금 2마리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현장까지 고민해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주가 좀 인기 마필들, 좀 거품 인기마들이 보이는 이런 경주가 터지면서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번 6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으로 노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서 이번 7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주 편성을 보니까 뭐 크게 대박 배당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지금 보이죠. 5번마 원더풀 딕시, 또 6번마 라운스톰, 7번 제이스 스톰, 8번 로만 블레이드, 또 9번 그린와이.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모래 적응력이 좋지 못한 마필도 또 몇 마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선두권이 치열하게 경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는 거죠. 4번마 땡큐 마더를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두고 갑니다. 강민이 이거를 직전 경주에서 충마로 놓고 공략했는데 사실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야, 그런데 경마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직전 경주 땡큐 마더가 3착으로 깨졌는데 능력이 없어서 깨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서 깨졌다. 그렇게 복귀가 됩니다. 직전 경주로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이게 선두력도 있고 또 선임력도 있는데 선행이 아니라도 2번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 이거는 뭐 1000m는 그냥 한 바퀴 잡아 돈다고 본 건데 직전 경기는 스타트 나오면서 방해를 받았죠. 그 로만 블레이드죠. 로만 블레이드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8번 게이트에 그 로만 블레이드가 선행을 가는 그 과정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땡큐 마더의 진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개가 점점 밀렸다가 마지막에 다시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데
거의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땡큐 마더는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는 말이고 직전에 재수 없이 깨졌던 마필이고 여기서는 놓고 갑니다. 4번 땡큐 마더는 이게 인기 거의 뭐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4번 땡큐 마더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원더풀 딕시가 1월 20일, 12월 22일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강민이 충마로 놓고 적중을 했던 마필, 직전 경주도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좀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비비다가 깨졌는데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라운스톰도 두 번의 실전에서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이것도 승군지하지만 더 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후착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우선은 4번 땡큐 마더 4번 땡큐 마더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2번 엄지여왕이 선의권에 쫓아가는 그림은 좋아요. 그래서 2번 엄지여왕까지도 관심권에 갑니다. 우선 관심만은 4번마 땡큐 마더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압축 승부마건을 공략하는 추천경주 승부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꼬시는 경주예요. 당일 배당팔의 인기마는 7번마 베스스타, 9번마 에이스 솔롱고, 그리고 안쪽에 2번마 스피드 황룡,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편성인데요. 7번마 베스타는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나올 때마다 실전마건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 1300 첫거리 도전인데 무엇보다도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은 거예요. 두 번의 실전에선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를 안 맞았고 1월 4일 주행심사 때 보면은 그 선행을 붙들고 내주고 쫓아갔거든요. 근데 외곽을 돌았어요.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베스스타는 한 번도 모래를 맞아본 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죠. 9번마 에이스 솔롱고라는 마필도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1월 19일 경주 인기 2위로 팔렸을 때는 그때 선두권이 그냥 빡빡하게 흘러가면서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오버페이스로 말린 것이고 직전에는 상대들이 좀 빠르고 강했기 때문에 깨졌는데 그 전에 12월 16일 경주 그때 16회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는데 그때까지 3연타를 때렸던 녀석이죠. 1300에 대한 경쟁력 충분하고 또 전개 상황도 나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하지만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뭐 안쪽에 2번 스피드 황룡이라는 마필도 안쪽 게이트에서 되든 안 되든 이거는 뭐 이빠이 가는 건데 최근 경주 보면 매번 인기마로 매번 이빠이 간 겁니다. 직전에 인기 2위, 2월 3일날 인기 2위, 1월 6일 날도 인기 2위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깨진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도 그때 인기마로 팔리고 3착에 머물렀는데 3착으로 승군을 한 겁니다. 번번이 결정타가 나오질 않잖아요. 이런 거 믿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인기마로 팔리면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김영균 기수 안장에서 오늘 감량 조건까지 좋고 1300 줄어든 경주 거리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고 이빠이 승부 타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거 충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는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심마가 있는데요. 노코대를 찾습니다.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있어요. 인기도에서 한 5위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는 노코대를 찾습니다. 대가리로 세워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인기마가 모조리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 대박배당이 엮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 두둑한 배당을 노리는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려서 공략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사구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예요.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경주에서는 고배당이 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는 인기마가 불안하냐 아니면 인기마가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번 구경주에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사이먼 프루프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1월 13일 경주는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만 그때 경주력이 엄청났죠. 스타트는 늦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무빙 전개를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외곽을 감아 올리면서 한마디로 삽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마 신작 압승을 거뒀고 2월 3일 날은 순군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또다시 고배당을 터뜨리면서 2월 3일과 1월 13일 연속해서 고배당을 터뜨리는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직전에도 이게 인기마로 팔린 거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이 사이먼 프루프를 인기마로 팔려서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피드 영웅 놓고 천년 바이킹에 9.1배짜리를 적중을 했잖아요. 이 사이먼 프루프가 입상을 하려면요, 전개가 잘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먼 프루프가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전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직전에는 그러한 경주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충마로 인정을 안 했던 것이고요. 또 마체가 작습니다. 담화가 작다 보니까 오늘은 부담량 3kg 늘어났는데 이거 못 믿죠. 2월 3일 경주 주파 기록이 1분 48초 4예요. 그래서 기록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잘 뛰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불량주로 해서 기록 자체가 평상시보다 한 3초, 2초 계속 빠르게 나왔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기록에 대한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8번마 사이먼 프루프는 전개 상황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늘어난 부담량 3kg는 이 마필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팔에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배당을 노릴 찬스가 되는 것이죠.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마가 있습니다. 지금 인기도를 좀 따져보면은 한 6위권, 7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놓고 때릴 겁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립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고배당 충마가 있고 인기마에 주력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승부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사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입니다. 문생의 5번마 초인볼트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데요. 이건 능력마로 인정을 합니다. 데뷔전부터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고 직전 경주도 널널하게 낙승을 거뒀는데요. 1월 4일 주행 연습 때 내용을 보면 그때 일부러 스타트를 이렇게 땡기고 스타트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꼭 눌러잡고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에서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530다마가 나가는 좋은 체격 조건에 2억 4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요. 능력마입니다. 이거는 능력마. 그래서 오늘 문세영 기술 안장까지 다시 교체를 했다. 5번 초인볼트는 요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1700 승군전도 또 통한다. 5번에 초인볼트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로 봅니다. 후착에서 안쪽에 있는 1번마 엘리트킨이나 2번마 2000쌀이나 이런 녀석들 좀 팔 텐데 계속 강민 좀 세게 보지 않는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승군전을 치르는 6번마 동방지주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고 또 1700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1월 19일 경주를 보면은 선행을 나서다가 또 건너편에서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도 역시 선행을 하다가 내주고 쫓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 조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연투를 때렸는데 오늘 감량 조건 좋아요. 그래서 6번 동방지주는 1700에 대한 경쟁력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승군전이지만은 두 마리가 다 승군전이네요. 승군전 치는 요 두 마리의 한방 막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번 초인볼트를 놓고 후차권에서 우선 6번마 동방지주 5번 6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11경주입니다. 국사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이에요. 이번 11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서 살짝 좀 밀려 있어요. 한 4위권 5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인견의 9번마 썬더블레이드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4연타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고
또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버마 썬더블레이드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원래 이 썬더블레이드가 이번 경주에 출전 예정이 아니었죠. 외산 마필이고 혼합 3군 1900m에 출전 예정이었는데 경주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산마 1700으로 내려왔는데 부담 중량이 5kg나 늘어나 있어요. 썬더블레이드는 발주 대세가 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후미권에서 이렇게 무빙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래서 1900에 나왔더라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1700이고 페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이라서 그번 썬더블레이드는 여기선 충마로 인정이 안 됩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충마감이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놓고 때릴 마필, 인기도에서 살짝 비껴있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충마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번 11경주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5번마 땡큐 찰리, 5번마 땡큐 찰리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은 5번마 땡큐 찰리를 여기서 충막감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밖에 공략하기 어려운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마 땡큐 찰리는 선행을 했을 때와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의 전력의 기복이 있어요.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닙니다. 쫓아가는 전개로도 입상을 했던 녀석이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마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을 했고, 초반에 전개가 밀려버리면 1월 27일이나 11월 25일 경주처럼 초반에 전개가 밀려버리면 무기력하게 깨지는 스타일이에요. 직전 경주는 5번 게이트에서 계속 몰아서 결국 선행을 나섰는데 땡큐 찰리가 잘 뛴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다, 그렇게 복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부담 중량 2.5kg 늘어났는데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5번 땡큐 찰리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힘을 많이 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5번 땡큐 찰리는 여기서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입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립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비껴있는 녀석인데요. 1200 딱 적정거리 출전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개 상황이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놓고 때릴 마필, 여기서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5번 땡큐 찰리, 이거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대박으로 만세를 불러야 돼요. 마지막 12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월 30일 토요일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